세계 곳곳에 톡톡 튀는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톡톡입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판다는 흰색과 검은색 털이 섞인 판다인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판다, 전 세계 유일의 갈색 털을 가진 판다, 치짜입니다. 최근 영상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전 세계에 단 한 마리밖에 없는 갈색 판다 치짜이. 편한 자세로 앉아 대나무 잎을 먹고는 또 배가 고팠는지 바구니 안에 있는 과일을 꺼내 먹습니다. 그러고는 어슬렁거리다 피곤했는지 옆으로 누워버리네요. 치짜이라는 이름은 7번째 새끼라는 의미인데요. 남들과는 다르게 갈색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어미에게 버려져 2009년 생후 2개월 만에 발견됐지만 올해로 14살,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치짜이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데요. 다른 판다들보다 조금 행동이 느린 면이 있다네요. 그래도 귀엽기만 하죠? 중국 쓰촨성에 있는 판다 사육 연구기지입니다. 미끄럼틀 위에 새끼 판다 2마리가 사이좋게 줄 서 있는데요. 한 마리가 먼저 재밌게 미끄럼틀을 내려오고는 또 올라가는 사이 다른 한 마리가 떼굴떼굴 굴러 내려갑니다. 스피드를 꽤 즐기는 것 같죠? 새끼 판다들은 이렇게 미끄럼틀을 타고 올라가고를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미끄럼틀, 판다가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여기는 인도네시아 한 국립공원. 어미의 보호를 잔뜩 받고 등장하는 갓 태어난 수마트라 코뿔소를 소개합니다. 아직 이름도 없을 정도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인데요. 잠깐 걷다가 이내 힘들었는지 바닥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 어미 곁으로 가는 걸 보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수마트라 코뿔소는 2개의 뿔을 가진 유일한 아시아 코뿔소로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공원 측은 이번 아기 코뿔소 탄생으로 보호구역 내 개체수가 10마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럭무럭 자라길 바랄게요. 여기는 영국 휩스네이드 동물원입니다. 침팬지가 뭔가 냄새를 맡은 걸까요? 엉금엉금 걸어오더니 박스에 관심을 보입니다. 심지어 얼굴까지 넣어보는데요. 뭔가 먹기 시작합니다. 동물원 사육사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미리 축하하기 위해 박스 안에 침팬지들이 좋아하는 당근과 병아리콩 등의 간식을 넣어놨는데요. 다들 샅샅이 찾아 먹느라 정신이 없네요. 사이좋게 나눠 먹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혼자서 박스를 여러 개 다 해치운 친구도 있네요. 식탐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순간포착이었습니다. 중국이 지난 10월 선저우 17호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죠. 여기엔 우주비행사 3명도 탑승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각종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일상에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국 우주정거장 텐궁에 탑승한 3명의 중국 우주비행사들입니다. TV를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너무나 편안한 일상적인 모습이죠. 다음은 우주정거장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입니다. 싱싱하고 맛있어 보이는데요. 그 자리에서 맛을 봅니다. 자, 이제 밥을 먹었으면 운동도 해야겠죠. 근데 우주에서 운동은 어떻게 할까요? 무언가 기기를 열심히 만지고 있는데요. 이것저것 연결하더니 동료에게 운동화를 신겨주고 허리에 벨트까지 착용하고 올라가는 것은 다름 아닌 러닝머신입니다. 매일 저렇게 러닝머신에서 뛰면 살찔 염려는 없겠는데요. 거기다 하체 운동에 안구 검사까지 건강관리도 철저합니다. 이들은 내년 4월에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는 라스베이거스의 새 명물로 떠오른 초대형 공연장 스피어입니다. 거대한 공 모양의 건축물로 인증샷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몰리면서 교통체증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엔 과연 이 둥근 스크린에 어떤 영상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뉴욕에 기반을 둔 세계적인 무용단 라디오시티 로켓츠가 낙점됐습니다. 로켓츠는 발레와 현대무용이 접목된 칼군무를 선보이는 무용단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을 방문한다면 로켓츠 공연은 필수라고 할 정도로 뉴욕의 대표적인 공연으로 손꼽힙니다. 이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해도 이 스피어를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로켓츠는 내년 1월 1일까지 뉴욕 공연장과 라스베이거스 이 스피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온몸을 이용해 공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저글링이라고 하죠. 이걸 그냥 하기에도 힘든데 여기에 춤까지 춘다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이 저글링과 춤이 합쳐진 대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댄스 경연 대회인 것 같지만 축구공이 있고요.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도 나이로비에서 열린 세계 프리스타일 축구 대회 현장입니다. 축구의 저글링과 춤이 합쳐진 묘기를 선보이는 대회로 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겠죠? 드디어 남자부 결승전입니다. 유연한 몸놀림과 발재간이 얼마나 연습해야 저런 동작이 나오는 걸까요? 관중들도 희열을 느끼는 걸까요? 뜨거운 환호가 나옵니다. 드디어 우승자가 발표되고 관중들은 자신이 우승한 듯 뛰쳐나와 다 같이 끌어안고 축하해주네요. The crowd here was so good, and I'm just so happy. Also for the other freestylers who performed like really well, and there was not one battle I was sure that I was gonna win. So the level was super high. 노르웨이 출신의 알랑은 이번 우승이 선수로서 마지막 대회였기 때문에 더욱 특별했다는 걸 알랑가 몰랑. 네덜란드 헤이그 운하에 아주 길게 자전거 트랙이 설치됐습니다. 이색 2인 자전거 경주 대회가 열렸는데요. 자전거 디자인도 다채롭습니다.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해야 참가가 가능한 대회라고 하는데요. 자전거 경주 코스도 보통이 아닙니다.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는 관객들에게 재미 요소입니다. 곳곳의 장애물을 통과해 결승점에 도달해야 하는데요. 결승점을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내리막길입니다. 계단식 장애물이 있고요. 다음엔 뾰족한 장애물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곡선형 장애물에서 물에 빠지고 맙니다. 다음 팀입니다. 앞팀보다는 성적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이제 가장 좁은 직선길까지 통과. 이렇게 완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접 제작한 자전거의 디자인과 팀워크도 심사 기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 열린 이 대회 벌써 내년이 기대되네요. 여기는 중국 최남단 하이난 코코넛 나무 오르기 대회 현장입니다. 자, 맨손으로 나무에 올라가 빠른 속도로 터치패드를 찍는 사람이 우승하는 건데요. 남녀 참가자들 모두 경쟁적으로 나무를 올라갑니다. 나무 타는 방법도 가지각색이죠. 하이난은 열대 기후로 코코넛 나무가 많고 주민들은 코코넛 워터를 성수라 부르며 중요한 수입원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이 대회는 하이난의 전통 문화도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지구촌 소식이었습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 취리히가 세계에서 가장 생활비가 비싼 도시로 조사됐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2023 세계 생활비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자동차 소유 비용과 함께 비싼 술값과 식료품 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비가 비싼 도시 1위로 꼽혔습니다. 취리히도 스위스 프랑의 강세와 비싼 식료품, 가정용품, 오락비용 등으로 지난해 6위에서 공동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어 뉴욕과 제네바가 공동 3위, 홍콩이 5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국 도시들이 순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중국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소비 수요 침체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일본도 엔화 약세로 도쿄는 23계단 하락한 60위, 오사카는 27계단 하락한 70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 도시들의 물가 상승률이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중국의 복권 판매가 작년보다 5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누적 복권 판매액은 약 86조 200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증가했습니다. 도심 번화가나 관광지에 복권 판매상들은 물론 복권 자동 판매기가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미니 복권 판매기를 갖춘 택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이 같은 복권 판매 증가는 중국 경기 불황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21.3%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구직난 속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탕핑족이나 부모에게 의존하는 전업 자녀 등
청년층에서 요행을 노리는 복권 구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질랜드에서 6년 만에 재집권한 보수 정권이 전 정권에서 제정된 강력한 금연법을 폐기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공식 출범한 뉴질랜드 보수연정이 정책 합의 내용에 금연법 폐지를 담은 것과 관련해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뉴질랜드가 금연 문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명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공중보건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는 2027년에 성인이 되는 2009년 출생자부터는 담배를 살 수 없는 강력한 금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 정부는 내년 3월 이전에 이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세수를 확보하려고 금연법을 폐지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한 네팔에서 동성 커플이 처음으로 결혼 등록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 트랜스젠더 여성인 마야 구룬과 남성 수렌드라 판데이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서쪽 람중 디스트릭트 도르제 마을 사무소에서 결혼 등록을 하고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구룬은 트랜스젠더 여성이지만 행정 문서상으로는 아직 성별 변경이 되지 않아 두 사람은 서류상으로는 같은 남성인 셈입니다. 이번 동성 커플 간 결혼 등록은 남아시아 첫 사례로 이 커플은 2017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앞서 네팔 대법원은 지난 6월 모든 동성 및 트랜스젠더 커플에게 결혼 등록을 허용하라는 임시명령을 처음으로 정부에 내렸습니다. 구룬과 판데이 커플은 이에 따라 마을 사무소에서 결혼 등록을 하려 했으나 거부당한 뒤 법원에 소송까지 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아보카도 사랑으로 멕시코 숲이 파괴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인의 아보카도 섭취량이 2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보카도가 건강식품의 대명사로 떠오른 데다 다양한 요리에 접목되면서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에서 아보카도를 수입하기 시작한 건 불과 40년 전이지만 이제 양국의 아보카도 무역 규모는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주요 품목이 됐습니다. 문제는 멕시코 서부를 중심으로 아보카도 재배를 위한 불법 삼림 벌채가 성행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아보카도 재배업자, 불법 벌목업자들이 기존의 숲을 밀어버리고 이곳에 아보카도 농장을 짓고 이 과정에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